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은 너무 조용해요. 좀 더 활발해져 보세요.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요? 당신은 결코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중하게 관찰하고 있었을 뿐인데 세상은 당신을 소심하다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단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깊이 통찰하고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당신을 회피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지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치 당신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대하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시끄러운 소음을 쫓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보다 깊이 듣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혼돈 속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고요함 속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러한 성향을 결코 문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심리적 방향성이라 명명했습니다. 이는 세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너무나도 깊이 느끼도록 만들어졌기에 그 나침반이 자연스럽게 내면을 향하는 심오한 영혼의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칼 융에게 내향성이란 단순한 성격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자세와도 같았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에 잠식당하기를 거부하는 자세, 바깥 세상이 끊임없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할 때조차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지키려는 본능. 이것은 움츠러드는 위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보존의 행위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깊은 차원에서 세상을 처리하고 이해하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 소음이 내향인에게는 오히려 영혼을 잠식하는 홍수처럼 느껴집니다. 피상적인 관계로 가득 찬 가벼운 대화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끊임없이 주목받고 자신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요구에 따라 사교 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들에게 활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서서히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내향인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므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내향인은 피상적인 규칙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쉽게 조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깊이 느낍니다. 굳이 소리내어 지적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잘못되고 거짓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군중 속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도 모든 말 뒤에 숨겨진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눈치와도 맞닿아 있는 매우 정교한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느낍니다. 이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직관적 힘입니다. 하지만 이 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대부분의 내향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며 자랍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활기를 띠지 못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눈 뒤에는 오히려 몸과 마음이 무거워져서 의미 없는 100번의 대화보다 진심이 담긴 단 한 번의 깊은 대화를 원해서, 그리고 너무 예민하다, 너무 과묵하다, 너무 진지하다는 비난을 받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칼 융은 그 너머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향인이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여행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성찰합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내면화합니다. 이러한 깊이를 가진 영혼은 끊임없는 외부 자극 속에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융은 내향성을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균형추라고 보았습니다. 끝없이 속도만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닭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다른 이들이 말하는 동안 들어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다른 이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동안 성찰해야 하며 누군가는 다른 이들이 스스로를 불태우며 소진하는 동안 굳건히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외향성에 보상을 줍니다. 자신감으로 착각되는 시끄러움에, 지성으로 오해되는 속도에, 진정한 연결로 오인되는 매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와 끊임없는 관계 맺기를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향인은 적응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들은 가면을 씁니다. 억지로 웃음을 짓고 마음이 텅 비어버렸는데도 회식 자리에 나타나고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 애써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고요함 속에서 깊은 피로감과 정서적 번아웃으로 치릅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못할까? 라는 낮은 죄책감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연극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의 본성을 배신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연기를 너무 오래 계속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망가졌다고 믿게 되며 점점 더 작게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칼 융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었을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시끄러워질 필요도,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껍질을 깨고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 껍질은 당신을 지키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내향인은 단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충전하고 재생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고립처럼 보이는 시간은 사실 흩어진 자신을 다시 조립하는 시간입니다.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요함은 사실 지친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융은 내향인이 종종 그 방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간을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배하지 않고 안정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점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입을 열 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말을 뱉기 전에 생각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힘도 보여주기 위한 힘도 아닌 온전히 의도된 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존재감은 무엇보다 귀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에 당신을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이 듣는 것을 잊어버린 소중한 소리를 듣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향인의 심리학입니다.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대한 균형의 필수적인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본성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숨는 것을 멈추고 억지로 애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속도에 맞추려다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당신의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어떤 것도 시끄럽지 않지만 모든 것이 진실된 당신 안의 그 고요한 장소로 말입니다. 칼 융은 내향성이라는 개념을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개념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심리학이 행동, 즉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착하던 시대에 융은 사람들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표면 아래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에게 내향성은 단순히 사회적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의 핵심적인 방향성이었습니다. 외향인이 세상을 향해 움직인다면 내향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한 사람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에너지를 얻는 곳, 그리고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내향인에게 에너지는 외부 자극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공간을 통해 보존됩니다. 외부의 소음, 특히 감정적인 소음은 침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향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 세계가 이미 생각과 기억, 이미지와 감정, 성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향인은 삶을 표면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을 완전히 흡수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잔상을 남기고 모든 대화는 메아리치며 모든 눈빛과 단어, 에너지의 변화는 기록되고 분류되고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깊이 지향성입니다. 내향인은 단순히 안을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내면의 움직임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고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고독은 실패로, 침묵은 무관심으로, 내향성은 정서적 미성숙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는 것에 집착하는 세상이 존재하는 법을 잊어버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고요함을 체화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던 융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가 심리 유형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바로 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은 사람을 가두는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관계를 맺는 정신의 에너지적 리듬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융은 이 방향성을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라는 네 가지 심리 기능과 연결했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처리하는 주된 렌즈인 우세 기능이 있으며 각 기능은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 사고형은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사적이고 추상적이며 자기 성찰적인 정신세계에 삽니다. 내향적 감정형은 단순히 예민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깊고 보이지 않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단순히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상징적 의미, 미래의 가능성, 무의식적 신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향적 감각형은 단순히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에 조용히 닻을 내리고 있으며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아니면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각 유형의 내향인은 서로 다른 종류의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외부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먼저 세상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잠시의 멈춤, 그 침묵, 그 물러섬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해독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해독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빠른 답변, 높은 생산성, 시끄러운 존재감에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내향인은 종종 준비가 되기 전에 말하고 아니오를 의미하면서도 네라고 답하고 에너지가 고갈되었음에도 자리에 나타나고 깊은 내면 처리 과정에 있으면서도 감정적인 교감을 연기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 연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탈진이 쌓여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차분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지만 내면에서는 공간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내적 갈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방향성과 너무 오랫동안 어긋나게 살면 무의식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꿈, 짜증, 피로, 의미의 상실,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렬을 요구하는 영혼의 외침인 여러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균형과 온전함을 원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리듬을 너무 오랫동안 배신하면 당신의 시스템 전체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입문의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쌓아올린 이미지와 자신이 묻어버린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내향인에게 이는 종종 생존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 혼자 있을 권리, 천천히 처리할 권리, 항상 응답 가능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진실한 무언가가 말해지기를 원할 때만 말할 권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끄럽지 않고도 온전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향성을 항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용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단지 당신이 스스로를 버리는 것을 멈추기를 바랄 뿐입니다. 융이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인 개성화를 설명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누군가로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대와 연기라는 여러 겹의 층 아래 묻혀버렸던 본래의 리듬, 본래의 목소리, 본래의 암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내향인에게 개성화란 세상이 당신을 지나쳐 달려가더라도 당신 자신의 속도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내면의 안전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깊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경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얼마나 많이 느끼고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화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시끄럽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진실되게 말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리고 당신처럼 조용히 세상을 깊이 느끼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야기가 닿기를 바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영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은 너무 조용해요. 좀 더 활발해져 보세요.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요? 당신은 결코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중하게 관찰하고 있었을 뿐인데 세상은 당신을 소심하다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단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깊이 통찰하고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당신을 회피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지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치 당신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대하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시끄러운 소음을 쫓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보다 깊이 듣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혼돈 속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고요함 속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러한 성향을 결코 문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심리적 방향성이라 명명했습니다. 이는 세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너무나도 깊이 느끼도록 만들어졌기에 그 나침반이 자연스럽게 내면을 향하는 심오한 영혼의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칼 융에게 내향성이란 단순한 성격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자세와도 같았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에 잠식당하기를 거부하는 자세, 바깥 세상이 끊임없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할 때조차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지키려는 본능. 이것은 움츠러드는 위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보존의 행위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깊은 차원에서 세상을 처리하고 이해하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 소음이 내향인에게는 오히려 영혼을 잠식하는 홍수처럼 느껴집니다. 피상적인 관계로 가득 찬 가벼운 대화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끊임없이 주목받고 자신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요구에 따라 사교 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들에게 활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서서히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내향인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므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내향인은 피상적인 규칙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쉽게 조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깊이 느낍니다. 굳이 소리내어 지적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잘못되고 거짓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군중 속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도 모든 말 뒤에 숨겨진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눈치와도 맞닿아 있는 매우 정교한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느낍니다. 이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직관적 힘입니다. 하지만 이 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대부분의 내향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며 자랍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활기를 띠지 못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눈 뒤에는 오히려 몸과 마음이 무거워져서 의미 없는 100번의 대화보다 진심이 담긴 단 한 번의 깊은 대화를 원해서, 그리고 너무 예민하다, 너무 과묵하다, 너무 진지하다는 비난을 받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칼 융은 그 너머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향인이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여행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성찰합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내면화합니다. 이러한 깊이를 가진 영혼은 끊임없는 외부 자극 속에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융은 내향성을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균형추라고 보았습니다. 끝없이 속도만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닭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다른 이들이 말하는 동안 들어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다른 이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동안 성찰해야 하며 누군가는 다른 이들이 스스로를 불태우며 소진하는 동안 굳건히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외향성에 보상을 줍니다.
자신감으로 착각되는 시끄러움에, 지성으로 오해되는 속도에, 진정한 연결로 오인되는 매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와 끊임없는 관계 맺기를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향인은 적응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들은 가면을 씁니다. 억지로 웃음을 짓고 마음이 텅 비어버렸는데도 회식 자리에 나타나고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 애써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고요함 속에서 깊은 피로감과 정서적 번아웃으로 치릅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못할까? 라는 낮은 죄책감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연극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의 본성을 배신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연기를 너무 오래 계속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망가졌다고 믿게 되며 점점 더 작게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칼 융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었을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시끄러워질 필요도,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껍질을 깨고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 껍질은 당신을 지키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내향인은 단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충전하고 재생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고립처럼 보이는 시간은 사실 흩어진 자신을 다시 조립하는 시간입니다.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요함은 사실 지친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융은 내향인이 종종 그 방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간을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배하지 않고 안정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점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입을 열 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말을 뱉기 전에 생각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힘도, 보여주기 위한 힘도 아닌 온전히 의도된 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존재감은 무엇보다 귀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에 당신을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이 듣는 것을 잊어버린 소중한 소리를 듣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향인의 심리학입니다.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대한 균형의 필수적인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본성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숨는 것을 멈추고 억지로 애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속도에 맞추려다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당신의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어떤 것도 시끄럽지 않지만 모든 것이 진실된 당신 안의 그 고요한 장소로 말입니다. 칼 융은 내향성이라는 개념을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개념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심리학이 행동, 즉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착하던 시대에 융은 사람들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표면 아래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에게 내향성은 단순히 사회적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의 핵심적인 방향성이었습니다. 외향인이 세상을 향해 움직인다면 내향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한 사람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에너지를 얻는 곳, 그리고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내향인에게 에너지는 외부 자극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공간을 통해 보존됩니다. 외부의 소음, 특히 감정적인 소음은 침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향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 세계가 이미 생각과 기억, 이미지와 감정, 성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향인은 삶을 표면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을 완전히 흡수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잔상을 남기고 모든 대화는 메아리치며 모든 눈빛과 단어, 에너지의 변화는 기록되고 분류되고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깊이 지향성입니다. 내향인은 단순히 안을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내면의 움직임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고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고독은 실패로, 침묵은 무관심으로, 내향성은 정서적 미성숙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는 것에 집착하는 세상이 존재하는 법을 잊어버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고요함을 체화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던 융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가 심리 유형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바로 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은 사람을 가두는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관계를 맺는 정신의 에너지적 리듬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융은 이 방향성을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라는 4가지 심리 기능과 연결했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처리하는 주된 렌즈인 우세 기능이 있으며 각 기능은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 사고형은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사적이고 추상적이며 자기 성찰적인 정신세계에 삽니다. 내향적 감정형은 단순히 예민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깊고 보이지 않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단순히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상징적 의미, 미래의 가능성, 무의식적 신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향적 감각형은 단순히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에 조용히 닻을 내리고 있으며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아니면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각 유형의 내향인은 서로 다른 종류의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외부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먼저 세상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잠시의 멈춤, 그 침묵, 그 물러섬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해독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해독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빠른 답변, 높은 생산성, 시끄러운 존재감에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내향인은 종종 준비가 되기 전에 말하고 아니오를 의미하면서도 네라고 답하고 에너지가 고갈되었음에도 자리에 나타나고 깊은 내면 처리 과정에 있으면서도 감정적인 교감을 연기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 연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탈진이 쌓여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차분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지만 내면에서는 공간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내적 갈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방향성과 너무 오랫동안 어긋나게 살면 무의식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꿈, 짜증, 피로, 의미의 상실,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렬을 요구하는 영혼의 외침인 여러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균형과 온전함을 원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리듬을 너무 오랫동안 배신하면
당신의 시스템 전체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입문의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쌓아올린 이미지와 자신이 묻어버린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내향인에게 이는 종종 생존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 혼자 있을 권리, 천천히 처리할 권리, 항상 응답 가능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진실한 무언가가 말해지기를 원할 때만 말할 권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끄럽지 않고도 온전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향성을 항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용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단지 당신이 스스로를 버리는 것을 멈추기를 바랄 뿐입니다. 융이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인 개성화를 설명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누군가로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대와 연기라는 여러 겹의 층 아래 묻혀버렸던 본래의 리듬, 본래의 목소리, 본래의 암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내향인에게 개성화란 세상이 당신을 지나쳐 달려가더라도 당신 자신의 속도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내면의 안전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깊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경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얼마나 많이 느끼고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화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시끄럽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진실되게 말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리고 당신처럼 조용히 세상을 깊이 느끼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야기가 닿기를 바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영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은 너무 조용해요. 좀 더 활발해져 보세요.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요? 당신은 결코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중하게 관찰하고 있었을 뿐인데 세상은 당신을 소심하다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단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깊이 통찰하고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당신을 회피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지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치 당신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대하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시끄러운 소음을 쫓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보다 깊이 듣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혼돈 속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고요함 속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러한 성향을 결코 문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심리적 방향성이라 명명했습니다. 이는 세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너무나도 깊이 느끼도록 만들어졌기에 그 나침반이 자연스럽게 내면을 향하는 심오한 영혼의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칼 융에게 내향성이란 단순한 성격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자세와도 같았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에 잠식당하기를 거부하는 자세, 바깥 세상이 끊임없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할 때조차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지키려는 본능. 이것은 움츠러드는 위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보존의 행위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깊은 차원에서
세상을 처리하고 이해하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 소음이 내향인에게는 오히려 영혼을 잠식하는 홍수처럼 느껴집니다. 피상적인 관계로 가득 찬 가벼운 대화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끊임없이 주목받고 자신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요구에 따라 사교 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들에게 활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서서히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내향인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므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내향인은 피상적인 규칙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쉽게 조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깊이 느낍니다. 굳이 소리내어 지적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잘못되고 거짓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군중 속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도 모든 말 뒤에 숨겨진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눈치와도 맞닿아 있는 매우 정교한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느낍니다. 이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직관적 힘입니다. 하지만 이 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대부분의 내향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며 자랍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활기를 띠지 못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눈 뒤에는 오히려 몸과 마음이 무거워져서 의미 없는 100번의 대화보다 진심이 담긴 단 한 번의 깊은 대화를 원해서, 그리고 너무 예민하다, 너무 과묵하다, 너무 진지하다는 비난을 받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칼 융은 그 너머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향인이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여행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성찰합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내면화합니다. 이러한 깊이를 가진 영혼은 끊임없는 외부 자극 속에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융은 내향성을 소음에 중독된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균형추라고 보았습니다. 끝없이 속도만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닭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다른 이들이 말하는 동안 들어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다른 이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동안 성찰해야 하며 누군가는 다른 이들이 스스로를 불태우며 소진하는 동안 굳건히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외향성에 보상을 줍니다. 자신감으로 착각되는 시끄러움에, 지성으로 오해되는 속도에, 진정한 연결로 오인되는 매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와 끊임없는 관계 맺기를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향인은 적응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들은 가면을 씁니다. 억지로 웃음을 짓고 마음이 텅 비어버렸는데도 회식 자리에 나타나고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 애써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고요함 속에서 깊은 피로감과 정서적 번아웃으로 치릅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못할까? 라는 낮은 죄책감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연극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의 본성을 배신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연기를 너무 오래 계속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망가졌다고 믿게 되며 점점 더 작게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칼 융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었을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시끄러워질 필요도,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껍질을 깨고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 껍질은 당신을 지키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내면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내향인은 단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충전하고 재생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고립처럼 보이는 시간은 사실 흩어진 자신을 다시 조립하는 시간입니다.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요함은 사실 지친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융은 내향인이 종종 그 방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간을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배하지 않고 안정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점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입을 열 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말을 뱉기 전에 생각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힘도 보여주기 위한 힘도 아닌 온전히 의도된 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존재감은 무엇보다 귀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에 당신을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이 듣는 것을 잊어버린 소중한 소리를 듣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향인의 심리학입니다.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대한 균형의 필수적인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본성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숨는 것을 멈추고 억지로 애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속도에 맞추려다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당신의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어떤 것도 시끄럽지 않지만 모든 것이 진실된 당신 안의 그 고요한 장소로 말입니다. 칼 융은 내향성이라는 개념을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개념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심리학이 행동, 즉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착하던 시대에 융은 사람들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표면 아래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에게 내향성은 단순히 사회적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의 핵심적인 방향성이었습니다. 외향인이 세상을 향해 움직인다면 내향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한 사람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에너지를 얻는 곳, 그리고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내향인에게 에너지는 외부 자극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공간을 통해 보존됩니다. 외부의 소음, 특히 감정적인 소음은 침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향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 세계가 이미 생각과 기억, 이미지와 감정, 성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향인은 삶을 표면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을 완전히 흡수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잔상을 남기고 모든 대화는 메아리치며 모든 눈빛과 단어, 에너지의 변화는 기록되고 분류되고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깊이 지향성입니다. 내향인은 단순히 안을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내면의 움직임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고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고독은 실패로, 침묵은 무관심으로, 내향성은 정서적 미성숙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는 것에 집착하는 세상이 존재하는 법을 잊어버릴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고요함을 체화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던 융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가 심리 유형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바로 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은 사람을 가두는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관계를 맺는 정신의 에너지적 리듬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융은 이 방향성을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라는 네 가지 심리 기능과 연결했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처리하는 주된 렌즈인 우세 기능이 있으며 각 기능은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 사고형은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사적이고 추상적이며 자기 성찰적인 정신세계에 삽니다. 내향적 감정형은 단순히 예민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깊고 보이지 않는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향적 직관형은 단순히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상징적 의미, 미래의 가능성, 무의식적 신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향적 감각형은 단순히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에 조용히 닻을 내리고 있으며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아니면 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각 유형의 내향인은 서로 다른 종류의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외부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먼저 세상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잠시의 멈춤, 그 침묵, 그 물러섬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해독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해독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빠른 답변, 높은 생산성, 시끄러운 존재감에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내향인은 종종 준비가 되기 전에 말하고 아니오를 의미하면서도 네라고 답하고 에너지가 고갈되었음에도 자리에 나타나고 깊은 내면 처리 과정에 있으면서도 감정적인 교감을 연기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 연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탈진이 쌓여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차분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지만 내면에서는 공간을 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내적 갈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방향성과 너무 오랫동안 어긋나게 살면 무의식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꿈, 짜증, 피로, 의미의 상실,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렬을 요구하는 영혼의 외침인 여러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균형과 온전함을 원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리듬을 너무 오랫동안 배신하면 당신의 시스템 전체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입문의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쌓아올린 이미지와 자신이 묻어버린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내향인에게 이는 종종 생존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 혼자 있을 권리, 천천히 처리할 권리, 항상 응답 가능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진실한 무언가가 말해지기를 원할 때만 말할 권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끄럽지 않고도 온전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향성을 항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용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단지 당신이 스스로를 버리는 것을 멈추기를 바랄 뿐입니다. 융이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인 개성화를 설명했을 때 그것은 새로운 누군가로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대와 연기라는 여러 겹의 층 아래 묻혀버렸던 본래의 리듬, 본래의 목소리, 본래의 암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내향인에게 개성화란 세상이 당신을 지나쳐 달려가더라도 당신 자신의 속도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내면의 안전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깊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경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얼마나 많이 느끼고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화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시끄럽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진실되게 말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리고 당신처럼 조용히 세상을 깊이 느끼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야기가 닿기를 바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영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유,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은 너무 조용해요. 좀 더 활발해져 보세요.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요? 당신은 결코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중하게 관찰하고 있었을 뿐인데 세상은 당신을 소심하다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단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깊이 통찰하고 있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당신을 회피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망가지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치 당신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대하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시끄러운 소음을 쫓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보다 깊이 듣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혼돈 속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고요함 속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러한 성향을 결코 문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심리적 방향성이라 명명했습니다. 이는 세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너무나도 깊이 느끼도록 만들어졌기에 그 나침반이 자연스럽게 내면을 향하는 심오한 영혼의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칼 융에게 내향성이란 단순한 성격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자세와도 같았습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에 잠식당하기를 거부하는 자세, 바깥 세상이 끊임없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할 때조차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지키려는 본능. 이것은 움츠러드는 위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보존의 행위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깊은 차원에서 세상을 처리하고 이해하기 위해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 소음이 내향인에게는 오히려 영혼을 잠식하는 홍수처럼 느껴집니다. 피상적인 관계로 가득 찬 가벼운 대화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끊임없이 주목받고 자신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요구에 따라 사교 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들에게 활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서서히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내향인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므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내향인은 피상적인 규칙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쉽게 조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